축구나 풋살을 오래 하신 분들도 막상 신발은 그냥 하나 정해놓고 어디서든 똑같이 신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운동 가기 전에 오늘은 축구화 가져갈까, 터프화 가져갈까 애매할 때가 꽤 있는데요. 축구화 가져갔더니 생각보다 잔디가 짧고 바닥이 딱딱해서 부담스럽고, 터프화 가져갔더니 이번엔 잔디가 길어서 오늘은 축구화 가져올 걸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축구랑 풋살을 둘 다 한다면 더 복잡해지는데요. 축구화도 사고 터프화도 사고 풋살화까지 따로 사야 하나. 신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터프 한 켤레만 있어도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두 켤레를 나눠 신는 게 오히려 훨씬 효율적입니다. 괜히 필요 없는 신발까지 돈 쓰거나 반대로 한 켤레로 억지로 모든 구장을 버티지 않도록, 오늘은 축구만 하는 사람, 축구와 풋살을 둘 다 하는 사람, 풋살만 하는 사람으로 나눠서 내 상황에서는 어떤 신발을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축구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천연잔디에서 주로 뛰는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인조잔디 전용 에이지 제품 중에서도 스터드 길이가 비교적 짧은 축구화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가끔 나는 인조잔디에서 FG 신고 몇 년 동안 뛰었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FG를 신는다고 무조건 다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위험이 없는 게 아니라 젊고 싱싱한 몸으로 지금까지 운 좋게 버티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가 실제로 뛰는 인조잔디 구장들은 잔디 길이도 다르고 오래돼서 딱딱하게 눌린 곳도 있고 충전재가 많이 빠져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조잔디 전용인 에이지를 신더라도 구장 환경 탓에 정말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가능하면 스터드가 짧고 부담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축구할 때 무조건 축구화만 신던 사람이었는데요. 실제로 크게 한번 다치고 나니까 그 이후부터는 신발을 고르는 기준 자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축구만 하는 사람은 신발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느냐? 먼저 정말 한 켤레로 가성비 있게 끝내고 싶다. 그렇다면 저는 인조잔디 전용 에이지 비교적 짧은 스터드의 제품, 이 제품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스터드가 긴 축구화는 잔디가 짧거나 바닥이 딱딱한 인조잔디, 특히 겨울처럼 구장이 더 단단하게 느껴지는 환경에서는 발에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스터드가 비교적 짧은 에이지라면 긴 인조잔디에서도 어느 정도 축구화의 장점을 가져가면서 상태가 좋지 않은 인조잔디에서도 조금 더 범용적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반대로 구장 상황에 맞춰 신발을 나눠 신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터프와 한 켤레 추가하시면 됩니다. 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곳에서는 터프화를 신고, 반대로 잔디가 길거나 물기가 있어서 접지력이 조금 더 필요한 구장에서는 에이지 축구화를 신는 식으로 구장 상태에 따라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다만 축구용으로 터프화를 고를 때는 저는 축구화를 신었을 때와 이질감이 너무 큰 제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터프화 중에서도 브랜드마다 가볍고 빠른 움직임에 초점을 둔 제품이 있고, 패스나 킥할 때 축구화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통 풋살 계열처럼 무게감이 있고 어퍼의 묵직함이 확실히 다른 제품을 신고 11대11 축구를 뛰면 생각보다 이질감이 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신발을 신고 축구를 해보면 발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었고, 풋살공보다 탄성이 좋은 축구공을 다룰 때는 터치나 킥에서 공이 생각보다 튀어나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만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성비로 한 켤레만 준비한다면 스터드가 비교적 짧은 에이지 축구화, 그리고 구장 상황까지 맞춰서 준비한다면 짧은 에이지 축구화, 그리고 축구화와 이질감이 적은 터프화, 저는 이 두 가지 구성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구와 풋살을 둘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정말 한 켤레로 가성비 있게 축구와 풋살을 모두 해결하고 싶다면 저는 터프화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터프화는 풋살장에서 당연히 사용할 수 있고 인조잔디 축구장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축구화는 대부분의 풋살장에서는 스터드 축구화를 착용할 수 없거나 제한하기 때문에 한 켤레로 두 종목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물론 터프화도 단점은 있습니다. 축구할 때 잔디가 길거나 물기가 많은 구장에서는 축구화보다 접지력이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와 풋살을 둘 다 자주 하신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축구화, 그리고 풋살용 신발을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풋살에서는 본인에게 맞는 풋살용 신발을 신고, 축구에서는 구장 상태가 좋거나 잔디가 길면 에이지, 반대로 잔디가 짧고 딱딱한 구장이라면 축구할 때도 터프화를 활용하면 됩니다. 정리하면, 가성비 한 켤레를 원한다면 축구에서도 이질감이 적은 일반적인 TF화, 정통 풋살 계열은 축구에서 사용할 경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게감이나 볼터치에서 다소 이질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구장 상태별 로테이션, 짧은 에이지 축구화와 범용적인 TF화, 축구 풋살 아예 용도별로 분리한다면 축구화, 그리고 내 스타일에 맞는 TF화 또는 정통 풋살 계열, 이렇게 구성하시면 비용을 아끼거나 구장에 맞춰 신거나 종목별 퍼포먼스를 챙기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은 풋살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가장 간단합니다. 터프와 한 켤레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어떤 제품이 좋다, 어떤 신발을 추천한다는 게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능적으로 좋고 유명한 제품이라도 결국 내 발에 안 맞으면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풋살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어떤 신발이 더 좋냐보다는 내 발에 잘 맞는지, 그리고 내 플레이 스타일과 잘 맞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신발의 특징이나 장단점들도 이 신발이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내 신발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고 정보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와 풋살은 생각보다 차이가 확실한데요. 풋살공은 일반적인 축구공보다 탄성이 적고 딱딱한 느낌의 공인데요. 플레이를 할 때 발바닥을 사용하는 빈도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볍고 얇은 터프화를 신었을 때 인사이드 패스나 킥에서 뭔가 공에 힘이 잘 안 실리는 것 같다, 혹은 딱딱한 풋살공을 계속 차다 보니까 발이 피로하거나 아프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정통 풋살화 계열의 TF화를 신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터프화보다는 조금 더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정감이 있고 인사이드 패스나 킥을 할 때도 묵직한 신발 자체가 받쳐주는 느낌 때문에 공에 힘을 전달하기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쿠션이나 착화감이 편한 제품들도 많아서 딱딱한 풋살공 때문에 발에 부담을 느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계열이 더 잘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빠른 움직임이나 민첩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가볍고 축구화와 비슷한 느낌의 터프화가 더 잘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풋살만 하시는 분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축구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TF화든 정통 풋살화 계열의 TF화든 직접 신어보고 내 발과 플레이 스타일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신고 있는 분들 풋살장에서 보이면 긴장 좀 하셔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한 번만 본인 상황에 맞게 신발 구성을 정리해 두시면 매번 운동 갈 때마다 오늘은 뭐 신지, 다른 신발 가져올 걸 하는 고민도 훨씬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